안녕하세요, 국주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계속 수업하느라 또 수업이 끝나면 유튜브 만드느라 그동안 바쁜 나날을 보냈네요. 저번 시간에는 내신 국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죠?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1부에서는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 중에 뭘 먼저 공부해야 하나요? 선행학습을 왜 해야 하는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봤고, 2부에서는 시험 대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내신국어는 왜 암기 과목인가? 1차 고사를 무조건 잘 쳐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내신국어 기본 개념편 1, 2부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계속 모니터링 했는데요,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상대평가 부분입니다. 상대평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친구들 한 학기에 내신 시험을 1차 고사, 2차 고사 이렇게 총 2번 치죠. 이 2번의 시험을 합쳐서 한 학기 최종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 1차 고사 잘 쳤다고 방심 말고 2차 고사도 열심히 준비해란 말이 그 이유였죠. 학기별 최종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급 부분도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잖아요. 고등학교 내신 등급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1등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9등급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적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요. 1등급은 이렇게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급은 이렇게 이제 전교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중에 4등까지, 2등급은 11등까지, 3등급은 23등까지가 되겠죠. 그럼 대충 이제 전교 등수 곱하기 퍼센트율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1학년 전교생이 180명인데 1등급의 누적 비율은 4%잖아요. 그럼 180 곱하기 4%, 즉 180 곱하기 0.04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죠? 7.2가 나오죠? 7등까지가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편에서 제가 이 6등급 있죠? 6등급부터 이렇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6등급부터는 아예 공부 한 자락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6등급부터는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1등급만, 이 1등급만 보고 가세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나오는 등급입니다. 파이팅 합시다. PPT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시간부터는 PPT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수업 방식은 뭘까요? 제가 다년간 수업을 해본 결과 가장 좋은 수업 방식은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를 제가 같이 보면서 첨삭해주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체크해주고 바로바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해주는 거예요. 이해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좋은 수업 방식은 없습니다. 이 방식은 1대1로 수업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죠. 제가 해보니까 1대4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늘어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이런 첨삭 방식은 소수정예 수업에서는 가능하지만 학교나 학원 수업 같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수업받는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판서 수업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한 명의 선생님이 수십 명의 학생을 챙겨주는 건 불가능해요.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체크해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하는 소리가
학원은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1대1 수업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온라인 수업이나 인터넷 수업에서 1대1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은 첨삭과 판서를 결합한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PPT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로 필기입니다. 필기만 잘해도 수업의 80%는 먹고 들어가요. 나중에 복습할 때 필기한 내용만 봐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보통 수업 시간에 필기를 놓칠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필기를 놓친 이유,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빨라서 필기를 다 못했는데 다음으로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잠깐 딴 생각했다든지 너무 잠이 와서 정신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뒤에 앉았는데 칠판이 잘 안 보였다든지 선생님이 엄청 악필이라 뭔 글인지 당최 알아볼 수가 없다 등등일 겁니다. 이런 단점을 최대한 없애고자 PPT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PPT를 띄우면 설명은 설명대로 들으시고 필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정지해 놓고 마음껏 필기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국조쌤의 타겟이 된 이유, 전편을 찍기 전에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 유튜브 첫 수업을 들을 타겟을 누구를 삼을 것이냐, 제 수업의 내용을 성적으로 나눴을 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 중에 어디에 맞추냐는 거였습니다. 전편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편들은 말 그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국어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잖아요. 즉, 제 유튜브 첫 수업의 타겟을 중하위권 학생으로 정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 국어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런 단과학원은 대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냐면 학원에서 만든 자체 교재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밤마다 수업하는 쌤들은 다르지만 수업 내용은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죠. 수준별 학습을 하기가 힘들어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런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학원은 상위권 학생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학원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 위해서 실적을 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플랜카드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학원을 다닌 땡땡땡 친구가 영재고를 갔다, 자사고를 갔다, 과고를 갔다, 외고를 갔다, 서영고 갔다, 의대 갔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그 학원에 학생들이 몰리겠죠? 또 상위권 친구들은 수업하고 있으면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눈 말똥말똥 뜨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하고 재미없는 말을 해도 호응을 잘 해주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요. 그럼 사람이 그쪽에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상위권 친구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중위권이나 하위권 친구들은 그럼 어쩌란 말인가요? 공부 잘하려고 학원 온 거 아닌가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란 말인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제 첫 수업의 타겟을 중하위권 학생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내신국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 독학을 했든 학원을 다녔든 나름 공부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제 기본편부터 수업을 꼭 들어주세요. 기본편에서 더 나아가 기초 이론편, 심화 이론편, 그리고 실전편 등등도 계획 중입니다. 또한 학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학년에 맞는, 수준에 맞는 학원 선택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상위권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계획 중이고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수업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 노트와 필기구 준비했죠? 괜히 준비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필기가 참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오늘 이 국조쌤이 자꾸 필기를 하라는 걸까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필기 안 합니다. 맨날 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지금 제 유튜버 수업이든 멍하니 눈으로만 수업을 보는 친구가 많을 거예요. 하물며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 비문학에 나오는 과학이나 경제제재 있잖아요. 계산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도 눈으로 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맨사입니까?
여러분들은 맨사가 아니라 그냥 맨입니다. 맨.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게으른 친구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부모님 분들과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거든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이게 곧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걱정돼서 한마디 하십니다. 땡땡아, 너 요즘 공부하고 있니? 예. 내 알아서 할게요. 내 알아서 할게. 하다가 첫 성적표 나오죠. 그럼 성적표 한번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아유, 성적이 이게 뭐니? 이래갖고 대학 가겠니? 내 알아서 할게. 그럼 일단 또 넘어가죠. 그럼 이제 다음 또 성적표가 또 나옵니다. 그럼 다음 시험 성적표 또 보시고 아유, 이래가지고 되겠냐?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해봐야겠다. 학원 다녀볼래? 아니면 과외 한번 해볼래? 내 알아서 한다니까. 좀. 이렇게 외치고 나서 문 꽉 닫고 방에 들어가죠. 그 다음 뭘 하느냐? 혼자 막 씩씩댑니다. 아휴,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자기주도 학습이 대세인데 나 같은 사람을 터치를 하고 말이야. 내가 마음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한번 먹으면 다 죽었어. 계속 그러고 있죠, 혼자서.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내 알아서 한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했으니까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상에는 한번 앉아봅니다. 그 다음 아무 책이나 한 권 펼쳐 놓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을 쬐끔 보다 보니 괜히 목이 마른 것도 같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쓱 방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목이 마르네 하면서 물을 막 소리나게 벌컥 마시고 화장실 가야겠다 허공에 외치면서 화장실도 다녀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서 다시 책을 눈으로 봅니다. 자기 딴에는 엄청 본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시간이 왜 이리 안 가지? 갸우뚱하고 있는데 밖에서 무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왔나? 하면서 길을 쫑긋 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환청이 들립니다. 땡땡아! 땡땡아! 이런 환청이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이구 누가 나 불렀어? 하면서 도움닫기를 하면서 밖으로 잽싸게 뛰쳐나가지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3년 보냅니다. 결론은 뭐 뻔하지요. 비참하니까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이유는 뭐다? 바로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게을러요. 뭐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귀찮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바로 필기입니다. 단순히 아무데나 끄적거리는 거 말고 체계적으로 교과서나 노트에 필기하는 겁니다. 필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너희들이 공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최고의 수업 방식을 못 찾았기 때문이다. 1대1 수업의 최고 방식인 첨삭 수업과 1대다 수업의 최고 방식인 판서 수업을 결합한 방식이 PPT 수업이라고 했죠. 이 PPT 수업의 최고 장점은 수업과 필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조쌤이 추천하는 PPT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필기는 필기대로 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수업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필기만 제대로 해도 성적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모든 수업은 상위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수업은 상위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과목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호응도 하면서요. 그럼 자연스레 관심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성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너희들은 맨사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게으릅니다. 그게 공부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의고사 풀면서 그 긴 지문을 줄 한 번 안 긋고 눈으로만 문제 푸는 친구들 참 많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해도 마음만 먹으면 잘 풀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언제 먹을까요? 재수할 때, 삼수할 때 아마 그 마음은 영원히 못 먹을 겁니다. 우리는
맨사가 아닙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묻는 친구가 아마 있을 텐데요. 수업 내용이 됐든 정리가 됐든 필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다음 방송에서는 꽤 공들여서 만들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